영작으로 문법과 리딩을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초 영작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영작하면서 기초 문법하고 기초 리딩까지 다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꼭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작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단어만 알고 우리가 위치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그게 바로 영작이에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랑 순서예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국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무작정 한번 영작 해보도록 하죠. 영작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하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만드는 순서부터 보면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 쓰고 그리고 나머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명사 뒤에 은는이가 붙어 있으면 주어라고 부르고요. 동사는 서술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목적어는 명사 뒤에 을을 붙으면 목적어라고 하고요.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라고 해서 명사나 형용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냥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걔네는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선 문장 만들 때요. 문장 분석부터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니까 은는 이가 붙어 있는 명사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나는, 얘가 주어네요. 그럼 얘를 먼저 써주시고 다음 동사를 써야겠죠? 동사는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난 애들이 동사입니다. 좋아한다, 얘가 동사네요. 얘를 두 번째로 써주시고 다음 안 쓴 부분이 영어를 이네요. 를이 붙어 있네요. 뭔지 감이 오시죠? 네, 목적어입니다. 얘를 세 번째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영작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나는 I, 다음 동사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like입니다. 다음 목적어 영어를 English 써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나는이 아니라 마크는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어가 마크는이니까 그냥 마크만 쓰면 되겠네. 요렇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거예요. 주어가 단수죠. 혹시 단수, 복수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명 있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명 있으면 단수고요. 두 명 이상 있으면 복수입니다. 자, 마크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일반 동사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모양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 s를 붙여 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수라서 s를 붙인 게 아니라요. 주어가 단수라서 s를 붙인 겁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럼 I도 단수잖아요. 아, 맞아요. I가 단수는 맞는데요. 얘는 예외예요.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요. You, 얘도 예외예요. 얘도 단수죠. I랑 U는 예외예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 붙여주십니다. 이게 오늘 배울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학생들이요. 진짜 많이 틀리고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인다. 그런데 I와 U는 예외다. 오늘 배울 문장은요. 나는 학생이다. 이거 배워볼 거예요. 뭐 다 아는데 뭐 이런 걸 배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 외로 학생들이 요거 잘 모르기도 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보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여기선 나는이니까 I 써주시고요. 다음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동사가 뭐죠? 이때 동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동사는 이다예요. 이다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가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옆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면 I는 M으로, 단수주어는 is로, 복수주어랑 U는 R로 바뀝니다. I니까 M 써줘야겠죠? 근데 뭐뭐이다에 뭐뭐, 물결에 들어가는 부분을 뒤에 써주시면 돼요. 학생, a student 이렇게요. 자, 그럼 주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너는 학생이다. 우선 I를 U로 바꿔주시고요. 비동사는 are가 돼야겠죠? You are a student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엔 단수 한번 넣어볼까요? 그녀는 학생이다. U를 C로 바꿔주시고요. are는 is가 돼야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요. 복수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학생이다. We are student 이렇게 돼야겠죠. 갑자기 student에서 student로 바뀐 이유는? 네, 우리잖아요. 복수니까 뒤에도 복수가 돼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동사랑은 조금 다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동사는 일반 동사고요. 오늘 배운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동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이에요. 비동사가 아니면 일반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예요. 은는이 아닙니다. 오늘 배울 거는 비동사를 조금 더 배워볼 건데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바뀐다 라는 건 배웠고, 비동사를 언제 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비동사의 뜻이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비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선 바로 문장 만들어 보면서 비동사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것은 흥미롭다 해서 주어는 그것은, 그것은, 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에요. it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it은 그것입니다. 다음 동사를 쓸 건데요. 한국어의 동사가 흥미롭다예요. 흥미롭다 라는 동사가 있나 찾아보니 영어에 흥미롭다 라는 동사는 없어요. 대신 흥미로운 이란 형용사는 있어요. interesting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흥미롭다 라고 해서 동사처럼 쓰고 싶은 거죠. 이럴 때 형용사 앞에다가 비동사를 같이 쓰게 되면 흥미롭다가 돼요.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고 싶다면 비동사랑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형용사랑 친한 동사는 하고 물어보면 비동사요 라고 바로 나오면 됩니다. 물론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주어는 단수니까 is 써주시면 됩니다. It is interesting 이렇게요. 간단하죠? 형용사랑 친한 동사는 비동사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요. 부정문 만드는 거 배워볼 거예요. 부정문이라 하면은 그 거리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죠.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동사에 따라 다릅니다.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달라져요. 자, 그럼 이 문장에 있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동사 뒤에 not 이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빠르게 만들어 보죠. 우선 주어는 나는 I, 가지고 있다는 have, 시계를 목적어죠. a watc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요. 뒤에다가 not?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일반 동사라면은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을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do는 하다란 뜻이 아니라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조동사를 써주시고요. 그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do not. 모든 일반 동사는 다 똑같아요.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주어를 그는으로 바꾸게 되면 he가 될 거고요. have가 아니라 has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do not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에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S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이 S는 do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o가 이 S를 받게 되면 does가 됩니다. S는 갖다 줬으니 원래 모양으로 바뀌어야겠죠? 요렇게 부정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정문을 만들 땐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비동사라면 비동사 뒤에 not만 써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을 쓰면 되고요. 동사 끝에 s가 붙어 있다면 이 s는 do한테 주고 일반 동사에 s가 빠졌으니 원래 모양으로 바뀝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의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문처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들 문장은 그는 상냥하니 이거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의문문 바로 만들기 힘들 수 있으니까 긍정문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는 상냥하다. 주어는 그는 이죠. he. 다음 동사는 상냥하다. 근데 상냥한 이란 뜻의 형용사는 있어요. nice요. 그런데 우리 필요한 건 동사라 그랬죠? 형용사랑 친한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앞에다가 be를 써주면 상냥하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is가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의문문입니다. 자, 그럼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를 봐주셔야 해요. 비동사죠. 비동사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비동사를 떼다가 주어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의문문 끝이에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의문문입니다. 비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Is he nice?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로 만들 문장은요. 그의 형은 우체국에서 일하니?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일반 동사 이용해 줘야겠죠. 자, 우선 주어는 그의 형은 얘가 주어예요. 그의는 his고요. 형은 brother입니다. 주어 다음은 동사죠. 일하다. 일하다는 work고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의 형, 한 명이죠? 그럼 단수니까 s를 붙여주시고요. 다음 안 쓴 부분은 우체국에서 in the post offic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뭐부터 확인? 동사 확인. 무슨 동사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라면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간 것처럼 주어 앞에다가 일반 동사로 부정문을 만들 때 도와줬던 조동사 do 있죠? 걔를 써주시면 돼요. 어디다요? 주어 앞에다요.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s가 있다면 떼다가 do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냐면 주어를 그의 형은이 아니라 너는 우체국에서 일하니?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간단하죠? 주어는 너는이니까 you, 일하다는 work. 근데 주어가 you니까 s를 붙일 필요는 없죠? I랑 you는 단수지만 s 안 붙인다고 했어요. 다음 in the post office. 자,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에다가 do만 쓰면 되겠죠? 그런데 s 있나 보니 없네요. 그냥 일반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따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s가 있으면 주면 되고요. s가 없으면 그냥 do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저번에 배웠던 의문문에서요. 의문사라는 애들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의문사는 이런 애들이죠. 누가, 무엇을, 어떤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애들이 의문사입니다. 의문문에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의 위치는 문장 가장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생각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누구니? 이거 다 알고 있는 문장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봐주세요. 자, 우선 주어는 너는이니까 you를 써주시고요. 다음 동사는 누구니? 이다. 이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a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누구를 안 썼네요. 누구는 who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긍정문이 아니라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우선은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의문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위치는 문장 가장 앞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까 who are you 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who are you가 나온 거예요. 그냥 who are you 하고 외워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과정을 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그는 언제 운동을 하니?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긍정문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는이 주어져 he, 다음 운동을 하다, 얘가 동사입니다. works out, 다음 언제, when. 자, 우선 쓸 건 다 썼고요. 의문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에다가 do 써주시고요. 잠시만요. s 있으니 떼다가 do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의문사는 떼다가 맨 앞에다가 써주는 걸로 하죠. 이렇게요. When does he work out? 간단하죠? 의문문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나는 어제 꽤 속상했어. 그 리모델링 작업은 한 달 전에 시작했다. 요거 배워볼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속상했어. 언제요? 어제요. 이거 과거에 관한 내용이죠? 네, 맞아요. 오늘부터 시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배워온 건 다 현재 시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게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속상했어, 시작했다. 한국어에서 현재랑 과거랑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작해보면서 어떻게 과거 시제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저께 속상했어. 만들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나는이니까 I. 다음 동사는 속상했어. 근데 속상한이란 upset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죠. 그렇다면 동사가 필요한 거니까 동사처럼 만들어야겠죠. 비동사요. 자, 그럼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am 하려고 했는데 속상했어는 과거 시제죠. 이제부터 주어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시제랑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표 잠시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주어가 I와 단수주어일 땐 was를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가 복수주어 you일 땐 w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am이 아니라 속상했어니까 주어가 I고 과거 시제라서 was를 쓴 거예요. 다음 안 쓴 부분은 어제죠. 어제는 yesterday입니다. 다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비동사라면 비동사 뒤에 난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비동사라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만들 때요. 무조건 부정문과 의문문 같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왜 화가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왜 나는 어제 속상했어? 좀 이상한가? 나는이라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문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의문사를 가장 앞에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Why was I upset yesterday? 내가 왜 어제 화가 났더라?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 리모델링 작업은 한 달 전에 시작했다. 요거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the remodeling work. 다음 동사는 시작했다. start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근데 시작했다잖아요. 과거 시제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모양이 있었는데 일반 동사는 과거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붙여주면 과거가 돼요. 그게 뭐냐? ed예요. ed를 동사 뒤에다 붙여주면 과거 시제가 됩니다. start는 시작한다고요. started는 시작했다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ed만 붙여주면 과거 시제가 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작하다가 start 말고 begin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럼 begin?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ginned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요. beginned라는 단어 없고요. begin은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began이 과거예요. 이거는 규칙을 가지지 않고 자기만의 과거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죠. 이거는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불규칙 동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워야 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불규칙 동사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돼요. 한 달만 들어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게 글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소리를 외워주셔야 돼요. begin, began, begun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 began 말고 started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안 쓴 부분이 한 달 전에니까 a month ag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 부정문 한번 만들어 봐야죠. 부정문 만들 때 동사 무조건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 not을 써서 만들어 준다고 했죠. 때 동사에 과거 시제 ed가 있네요. 얘를 또 떼다가 do한테 주면 did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부정문 만들 때요. 일반 동사죠. 마찬가지로 do not을 써주시고요. 얘가 보이진 않지만 ed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d를 떼다가 do한테 주면 did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반 동사 확인해 주시고 주어 앞에다가 do를 써줘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ed는 떼다가 do한테 주면 did가 됩니다. 이렇게요. 의문사도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a month ago가 없다면 언제? 의문문 가장 앞에다가 when을 써주면 되겠죠. When did the remodeling work star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책을 읽고 있어. 뭐뭐 하고 있어를 배울 거예요.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이거는 시제가 뭘까요? 만약에 현재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는 책을 읽는다. 이 문장의 시제는 뭘까요? 얘가 현재예요. 책을 읽고 있어는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ing요. 근데 이 ing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자, 우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진행 시제와 현재 시제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는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라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시제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선 나는 책을 읽는다 라고 말하면 I read a book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이걸 쓸 때 진행 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행 시제는 어떻게 쓰냐면 동사의 ing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동사의 ing만 붙여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비동사랑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입니다. read, 읽다 라는 동사죠. 근데 이 read에다가 ing를 붙이는 순간 읽고 있는 이란 형용사가 돼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라고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비동사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형용사랑 친한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I, 동사는 읽고 있어. 자, 그렇다면 진행 시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읽고 있어는 현재 진행이라서 비동사를 주어와 시제에 맞춰 주셔야 돼요. 현재 진행이죠. 그러니까 am 써주시고요. 이 동사 자리에다가 읽다 라는 뜻의 동사 read를 넣어주면 reading이 되겠죠. 다음 목적어는 책을 이니까 a book 할게요. 다음에 지금 now 써주면 끝입니다.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간단합니다. 동사가 뭔지만 확인하면 돼요.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 있으니 비동사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붙여주시면 부정문, 비동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 간단하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책을 읽고 있어가 아니라 있었어. 이거 만들어 볼까요? 과거죠. 과거 진행이에요. 자, 그럼 뭐만 바꾸면 되는데요. 바로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만 바꿔주면 돼요. 뭐로 바꾸면 될까요?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돼요. am을 was로. 간단하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한국말로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만들면 주어는 I, 동사는 사랑하고 있어니까 이 동사 ing, 그러면은 am, love. 이로 끝나는 건 없애고 ing입니다. loving. 다음 목적어는 her. I'm loving her.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면 love라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돼요. I love her.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은 치울게 이거 배워볼게요. 치울게 이거 시제가 뭘까요? 언제 치우는 거죠? 미래에 치우는 거죠. 미래 시제입니다. 오늘은 미래 시제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 주어부터 써볼까요? 내가 하니까 I. 다음 동사는 치울게죠. clean. 얘가 치우다예요. 근데 치울게 하고 미래 시제를 쓰는 방법은 동사 앞에다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주면 돼요. will clean 하면 치울게가 됩니다. will이 뭐뭐 할게 이런 뜻이에요. will은 조동사라고 부르고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래 모양으로 써주셔야 돼요. s 붙어도 안 되고 ed 붙어도 안 돼요. 원래 모양으로 clean 이런 식으로요. 다음은 목적어죠. 그 탁자를 the table 안 쓴 부분 빨리니까 그냥 뒤에다가 quickly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부정문 만들어 볼 건데요. 동사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여기에 따라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조동사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동사를 적극 활용해 주셔야 돼요. 조동사 했을 때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will, no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의문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의문문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돼요. 조동사를 띄어다가 주어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직접 영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배울 미래는요, 계획된 미래, 이미 계획이 돼 있는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야.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녀는 이니까 she. 다음 동사는 할 거야, 하다. 이게 저녁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eat도 괜찮고요. have라는 동사도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가져가죠.
다음에 할 거야니까 미래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조동사 will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계획된 약속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싶다면 will보다는 be going to 라는 표현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덩어리라고 봐주셔야 돼요. be going to. 진행 시제랑은 다른 겁니다. be going to. 이거는 계획된 약속에 대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이지가 돼야 되고요. 뒤에 있는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동사는 끝났고요. 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저녁 식사를 dinner. 다음 안 쓴 부분이 그와 함께네요. 뭐뭐와 함께는 with, 그는 him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긍정문 만들어 봤으니까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간단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겠죠. 이 문장 안에 비동사 있는 거 보이시죠?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써주시면 부정문 됩니다. 자, 그럼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의문문입니다.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미래 시제하면서 조동사 하나 봤죠? will. 오늘은 조동사 배워볼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봤던 can 이라는 조동사 배워보도록 하죠. 자, 문장 만들어 보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말할 수 있다. 요걸 보면 can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는 이 주어니까 he 써주시고요. 동사는 말할 수 있다. 말하다는 speak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를 써줘야겠죠. 동사 앞에다가 can을 써주시면 돼요. can speak. 다음에 목적어는 영어를 English. 안 쓴 부분은 매우 유창하게 very fluentl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볼 건데요. 부정문부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봐주셨다면 부정문 만들 때 뭐 봐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동사 봐주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혹은 조동사를 가지고 있는지. 조동사를 가지고 있네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써주면 부정문 되겠죠? 자, can만 조금 특별하게 can이랑 not이랑 붙어서 써요. can no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의문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를 봐야겠죠? 조동사 있으니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의문문입니다. 간단하죠? can에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will을 be going to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can을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can 대신에 이런 식으로 be able to로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이지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히 비동사가 있으니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써주면 부정문 되고요.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의문문 되겠죠? 자, 오늘도 조동사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울 조동사는 may, might입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이고요. 조동사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면서 조동사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주어는 나의 친구가 my friend. 동사는 올지도 몰라. 오다는 come이죠. 근데 뭐뭐 할지도 몰라가 있으니까 may나 might라는 조동사 써주시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래 모양인 동사 원형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안 쓴 부분 나의 집에 하고 내일.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요. 장소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다음입니다. 나의 집에니까 에에 해당하는 to 써주시고요. 나의 집은 my house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일은 tomorrow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부정문은요. 간단하겠죠. 동사에 조동사 있으니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배울 조동사는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를 나타내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장 만들어 보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주어는 너는 you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니까 must show 뭐를요? 너의 신분증을 your I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부정문도 만들어 볼까요? must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must not. 오늘 배울 조동사는요. must예요. 네, 지난 시간에는 배웠던 것도 must죠. 그런데 must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면서 한번 must의 두 번째 뜻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바쁨에 틀림없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주어는 너는이니까 you. 다음 동사 바쁨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니까 must라는 조동사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바쁜이란 형용사가 있어요. busy.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가 안 되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busy는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must와 busy 사이에 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해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형용사랑 친한 동사, 비동사. 비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때 비동사의 원래 모양, 한마디로 비동사의 원형은 be예요. am, is, are 이런 형태의 비동사들의 원래 모양이 be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만들었습니다. 긍정문 만들어 봤으니까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정문 만들 때 이거 꼭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조동사랑 비동사랑 같이 있네요. 그렇다면 조동사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써주시면 됩니다. You must not be busy. 너는 안 바쁨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must 아닌가요? 맞습니다. must 대신 쓸 수 있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have to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나는 I. 다음 동사는 먹어야만 해 이니까 have to 이용해 주시고요. 이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래 모양인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해요. 약을 먹다 할 때는 take라는 동사 씁니다. 다음에 이 약을 얘가 목적어네요. This medicin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have to의 have는요, 일반 동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의문문 만들 때 꼭 동사 확인해 달라고 했죠? 일반 동사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주어 앞에다가 do를 써주면 되죠.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내가 이 약을 먹어야만 해? 라는 뜻입니다.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줄였으면 don'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have to에서의 부정문은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I don't have to take this medicine 하면은 나는 이 약을 먹지 말아야만 해. 가 아니라 난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have to의 부정형은 don't have to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울 조동사는요, should예요. 뭐뭐 하는 게 좋아. 라고 권유해 줄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뭐뭐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서 should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니까 너는 you 동사 듣는 게 좋아. 여기서 듣다는 강좌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ake라는 동사 써주시면 돼요. 근데 뭐뭐 하는 게 좋아하니까 should라는 조동사 써주시고요. 그 뒤에 동사 원래 모양 take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목적어는 그 강좌를 써야겠죠. The course 해주시면 돼요. 자, 부정문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죠? 조동사 있으니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요. 줄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n't take the course. 자, 오늘 배울 조동사는요, would like입니다. would like의 뜻은 원하다, 좋아하다가 아니라요. want랑 같은 의미인데요. want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음식을 원해요. 빨리 만들어 보죠. 배고픈 이란 형용사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나는 배고파요는 I am hungry. 다음, 나는 음식을 원해요. 주어는 나는이니까 I 원해요. would like 음식을 얘가 목적어네요. food 이런 식으로요. 자,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나는 배 안 고파요. 이렇게 가야겠죠? 첫 번째 문장에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not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would가 조동사예요. like가 동사 원형이고요. 그래서 would 뒤에다가 not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나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너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는 배고프니? 부터요. 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주어는 you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Are you hungry? 자, 이때 조동사인 would가 주어 앞으로만 나가면 돼요. Would you like food? 이렇게요. 자, 오늘 배울 조동사는요,
would rather라는 조동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라는 뜻의 조동사입니다. 자, 그럼 영작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나는 택시를 타기보다는 차라리 걷겠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나는 I, 다음 동사는 차라리 걷겠다. 자, 걷다는 walk죠. 근데 차라리 뭐뭐 하겠다니까 would rather 써주시고 그 다음에 walk라는 동사 원래 모양 써주셔야 돼요. 자, 이때 rather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 would 뒤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같이 있어서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안 쓴 부분이 택시를 타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죠. 뭐뭐보다는에 해당하는 than이라는 애 써주시고요. 뒤에 택시를 타다를 써주시면 돼요. 택시를 타다는 take a taxi 이런 식으로요. 이제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정문 만들 때 동사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동사 있으니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not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 not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해요. would rather not 입니다. not의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조동사가 하나 있네요. would rather.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만 조동사고요. 얘만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Would I rather walk than take a taxi? 이런 식으로요.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위치를 잘 생각해 봐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시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표현하는 방법은 have pp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pp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생긴 건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입니다. 과거 동사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다른 애예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아이들이 과거 분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 써야 하는 단어인 fly라는 단어는요. fly, flew, flown 이런 식으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거든요. 이 끝에 있는 flow이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영작해보면서 현재 완료 시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이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그는, he. 다음 동사는 해본 적이 있다니까 have pp 형태로 현재 완료 시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have부터 볼게요. 현재 완료 시제에 쓰이는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첫 번째 have는 조동사다. 다음 두 번째 주어가 단수면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이 pp 자리에는 아까 봤던 fly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인 flown을 써주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다 라는 뜻은 fly in a plane. He has flown in a plane. 이런 식으로요. 다음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있는 has, have는 조동사라고요. 부정문 만들 때 동사 확인해 주시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has는 조동사니까 뒤에 no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hasn'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겠죠? 여기 있는 has가 조동사니까 얘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He has flown in a plane. He has not flown in a plane. Has he flown in a plane? 자, 오늘도 현재 완료 시제 배워볼 건데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가 조금 특이해요. 같은 모양인데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배울 건 뭐뭐 해왔다. 요거 배울 거예요. 뭐뭐 해왔다인데요. 요렇게 잘 해석 안 하고 뭐뭐 했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영작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주어부터 써야겠죠. 주어는 나는 I, 동사는 머물렀다, 머물러 왔다예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되고요. 현재 완료는 have pp 형태입니다.
자, 이때 주어에 따라서 have가 될 수도 있고 has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어가 I니까 그냥 have 놔두면 되겠네요. 자, 이 PP 자리에는 머무르다에 sta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stay의 과거 분사로 써주셔야 돼요. stay는 규칙 동사입니다. stayed. 다음 이 호텔에서 3일 동안. 장소랑 시간이 나오면 장소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이 호텔에서니까 in this hotel. 다음 시간 3일 동안. 동안은 for라는 애랑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3일이니까 3 day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정문도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겠죠? 부정문 만들 때 꼭 확인해 주세요. 동사요. 여기 있는 have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 not만 써주시면 돼요. have not stayed 이런 식으로요. 줄여 쓸 수도 있겠죠? haven't 이런 식으로요. 다음 의문문도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의문문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너는 이 호텔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주어를 you로 바꿔주시고요. 얼마나 오래니까 for 3 days는 지우고 how long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죠. 자,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나씩 해보죠. 조동사 have가 주어 앞으로, 그리고 의문사는 문장 가장 앞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How long have you stayed in this hotel? 이런 식으로요. 꼭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입에서 이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요. 네, 오늘 배울 것도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오늘 배울 거는 뭐뭐 했어. 이거 배울 건데요. 과거 시제 같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제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녀는, 얘가 주어네요. she. 다음 먹었어.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과거 시제로 ate 써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저녁 식사를, 저녁 식사는 dinner죠. 여기서 방금 막 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just라는 부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인 ate 앞에다가 just를 써주시면 됩니다. She just ate dinner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이 부분을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정확한 과거 시점 있잖아요. 뭐 몇 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현재 완료랑은 쓰면 안 돼요. 만약에 1초 전에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때도 현재 완료랑은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과거랑 현재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he has just eaten dinner 해도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She just ate dinner. She had just eaten dinner.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과거 시제 대신 현재 완료 시제 써도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과거 시제는 다 현재 완료랑 바꿨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더 자세한 설명은 현재 완료 시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영작 타임. 오늘은 현재 완료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뭐뭐 해버렸다.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만들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는 출장을 위해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그는 he, 다음 동사가 가버렸어 입니다. 가버렸어. 이게 뭐냐면은 가서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뉘앙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어 할 때는 has gone 해주시면 됩니다. He has gone. 어디로요? 미국으로요. To the US. 출장을 위해 남았네요.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과거 시제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He went to the US for a business trip.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갔어. 근데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걔가 가서 지금 여기에 없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현재 완료 시제로 써주셔야 돼요. 가버렸어.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수동태 한번 배워볼게요. BPP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뭐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만들어 보면서 수동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갑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 방은 the room. 다음 동사가 청소되어진다래요. 청소하다가 아니라 청소되어진다. 그 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쓰냐?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동사를 써주시고요. PP,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PP 자리에는 청소하다 라는 뜻의 clean이란 동사의 과거 분사인 cleaned가 들어가면 됩니다. 당연히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주어는 단수고요. 청소되어진다는 현재네요. 단수, 현재, is 해주시면 됩니다. 안 쓴 부분은 나에 의해서니까 뭐뭐에 의해서는 by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는 me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안 쓴 거 매일이 있네요. 매일은 every day 해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동태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어가 동사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비동사 있으니 비동사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미 시제라는 걸 배웠잖아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여기서도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매일을 어제로 바꿔주고 되어진다를 되어졌다로 바꾸면 과거 시제가 됐죠. 자, 그럼 뭐만 바꾸면 된다?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동사뿐이에요. 여기에서 비동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is만 과거의 형태인 was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everyday가 아니라 yesterday로 바꿔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오늘 배울 거는요, 뭐뭐가 있다. 요 표현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무작정 영작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그 탁자 위에 한 개의 컵이 있다. 요거 만들 건데요.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there하고 비동사를 쓰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이 아닙니다. there하고 비동사가 같이 있으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동사 뒤에 뭐뭐가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오면 돼요. 문장을 보면 한 개의 컵이 있다니까 이 뒤에 한 개의 컵을 써주면 됩니다. a cup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장의 주어는 a cup 여기에 있는 애가 주어예요. 단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단수. 그리고 컵이 있다는 현재네요. 단수의 현재니까 비동사는 is가 돼야 됩니다. There is a cup 이런 식으로요. 다음 안 쓴 부분은 그 탁자 위에 이 부분만 쓰면 되겠네요. 나머지 뭐뭐 위에니까 on 써주시고요. 그 탁자니까 the table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요. 다음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사 꼭 확인해 주시고요.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혹은 조동사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비동사네요. 비동사 적극 활용해서 비동사 뒤에 난만 써주면 부정문 됩니다. 줄여 쓸 수도 있겠죠. There isn't a cup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요. 없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자, 의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확인하면 되죠. 비동사네요. 비동사가 어디로?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어는 a cup이라면서요. 그러면 주어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is는 there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문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there를 가짜 주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there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문이 됩니다. Is there a cup on the tabl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There is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컵들하고 복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컵을 복수로 만들어줘야겠죠. 컵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비동사도 뒤에 있는 명사랑 맞춰서 are가 돼야 합니다. There are cups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제도 표현 가능하겠죠? 네, 오늘 배울 거는요, 사형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만들어 보면서 사형식이 뭔지 좀 볼게요. 그는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준다. 요거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는이니까 he 다음에 동사는 준다. 주다라는 뜻의 동사는 give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어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 동사에 s를 꼭 붙여 주셔야 합니다. gives.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 써야 되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이걸 써줘야 되는데 오늘 배울 이 목적어 2개를 갖는 동사들은요. 뭐뭐에게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뭐뭐를 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게 목적어 하나, 을을 목적어 하나. 순서는 에게 목적어 먼저, 을을 목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니까 m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을을 목적어 한 권의 책을 a boo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럼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라고요. 근데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다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긍정문 만들어 봤으니까요.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볼 건데요. 다를 거 없습니다. 동사 확인해 주시고 동사에 맞는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부정문 만들 때 동사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동사 앞에다가 do not을 써주면 되죠. 그런데 s 있으니까 얘 떼다가 do한테 주면 does가 되죠. He does not give me a boo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동사 확인, 주어 앞에 do, s 있으니 떼다가 does. Does he give me a book?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배울 거는요. have got 이라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 우선 앞에 있는 문장 만들어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는 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우선 만들어 볼게요. 주어는 그는 he, 동사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have죠. 그런데 주어가 단수니까 has를 써야겠죠. 그리고 한 좋은 친구를 이거는 a good friend가 되겠죠.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일반 동사잖아요. 뭘 배운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가지고 있다란 뜻의 has 얘 대신에 요걸 쓸 수가 있어요. He has got a good friend. 이 has got, have got 이란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가지고 있다. have랑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has, have였다면 부정문을 만들 때 doesn't have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만 has got으로 썼을 때는 여기에 있는 has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다가 not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has가 조동사니까 얘만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 됩니다. 가지고 있다란 뜻의 일반 동사 have와 have got의 have는 다릅니다. have got의 have는 조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선 만들어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녀는 그 창문을 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요거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은는이가 붙어 있는 명사, 그녀는 she, 다음 동사가 꺼리지 않는다예요. 긍정문 먼저 써볼게요. mind가 꺼리다 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요거 시제 현재고 주어는 단수니까 뭐 해야 되죠? 동사 s 붙이는 거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목적어 쓸 건데요. 우리 목적어 여태까지 어떻게 찾았죠? 명사에 을을 붙어 있으면 목적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을을 붙어 있는 게 2개나 있네요. 그 창문 을과 여는 것을 이렇게요. 자, 그럼 뭐가 목적어죠? 여기서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데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처음 본 거죠.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을만 보고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동사를 보고요.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꺼린다. 뭐를?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게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뭘 꺼리는 거죠? 그 창문을 여는 것을 얘가 목적어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문을 꺼려 하는 건가요? 여는 걸 꺼려 하는 건가요?
여는 걸 거리 하는 거죠. 그럼 여는 것을 이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열다는 뭐죠? 오픈이에요. 이건 열다고 여는 것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걸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동사 원래 모양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열다에서 여는 것으로 바뀝니다. 뭐뭐 하는 것이 돼요. 자, 그럼 또 물어보죠. 뭘 열어요? 그 창문을. 얘가 목적어인데요. 누구의 목적어냐면 오프닝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the window를 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 문장은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아니죠. 꺼리지 않는다니까 부정문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보죠. 부정문 만드는 거 이제 너무 쉽죠? 동사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의문문도 만들어 보죠. Does she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요.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걸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동사가 명사된 거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불러요. 오늘 동명사 배운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조금 다르니까 잘 봐주세요. 갑니다. 너는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기를 원한다. 우선 주어는 너는이니까 you 해주시고요. 다음 동사는 원한다, want입니다. 다음 뭘 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먹기를 쓸 거예요. 아, 먹다는 eat고 먹는 것, 먹기 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네. eating, ing 붙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여기에서 우리 eating하고 동명사를 써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to eat. 그냥 eat만 쓰면 먹다 인데요. 이거를 먹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와 그리고 오늘 배울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왜 to 부정사를 썼냐면요. 이 앞에 있는 want 때문이에요. want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to 부정사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들은 다 동명사를 원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안 쓴 부분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죠. to eat 다음에 뭘 먹는 거죠? 저녁 식사를 먹는 거죠? dinner 해주시고요. 안 쓴 부분은 나와 함께 with 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정문은요. 일반 동사 있네요. 이제는 너무 쉽죠? You don't wa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의문문은요. Do you wa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나는 배고파. 나는 먹을 음식을 원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나는 배고파 요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주어는 나는이니까 I 다음 동사는 배고파. 근데 배고픈이란 형용사는 있어요. 근데 배고파라는 동사는 없죠. 그렇다면 형용사랑 친한 동사 비동사하고 hungry 해주면 되겠죠. 이때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am 해줘야겠죠. I am hungry 이렇게요. 다음 문장 나는 먹을 음식을 원해. 주어는 나는이니까 I 다음에 동사는 원해니까 want 다음 목적어는 먹을 음식이에요. 음식을 원하는 건데요. 먹을 얘가 음식을 꾸미고 있죠. 네, 맞아요.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태예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선 꾸밈을 받는 명사 먼저 써주셔야 돼요. food, 음식 먼저 써주시고요. 이거를 동사가 꾸미기 위해서는 먹다, eat죠. 얘를 to eat 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도 to 부정사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to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였고요. 지금 배우는 to 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럼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는 비동사가 있으니 비동사 뒤에 난만 붙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n't. 의문문도 만들어 볼까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일반 동사가 있으면 주어 앞에다가 조동사 do만 써주면 됩니다. 요렇게요.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연습 꾸준히 해주세요. 자, 오늘 배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무작정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A마트에 갔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주어부터요. 그는 he 다음 동사 갔어.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렇다면 고의 과거 형태인 went 어디에 간 건가요? A 마트에 간 거죠? 이거 먼저 써주셔야 돼요. 어디에는 to 이고요. A mar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안 쓴 부분이 우유를 사기 위해서 이걸 쓸 건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 쓰는 방법 배워볼게요. 사다는 by죠. 사기 위해서라고 만들기 위해선 동사 원형 앞에 to를 쓰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얘도 투부정사예요. 그런데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부사 역할을 합니다. 다음 안 쓴 부분은 우유를 얘가 사기 위해서의 목적을 해요. 그럼 by 뒤에다가 milk 써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반 동사네요. 자, 그렇다면 앞에 do not 근데 과거니까 did not 그러면은 went는 원형으로 did not go 해줘야겠죠? 의문문은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에다가 do 근데 과거니까 did, went는 go로. 부정문, 의문문 이제 너무 쉽죠? 오늘 배울 거는요, 오형식입니다. 우선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볼게요. 갑니다. 나는 네가 설거지를 하기를 원해. 자, 여기서요. 나는과 네가 얘네 둘 다 주어 아닌가요? 은는 이가 붙어 있는 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나는이 주어일까요? 네가가 주어일까요? 자,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주어 찾는 방법, 동사를 봐주세요. 원해.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주세요. 누가 원하는 거죠? 나는 원해니까 내가 원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나는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나는부터 쓰는 거예요. I, 다음 원해니까 want.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요. 네가 설거지를 하기를 원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오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오형식은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A가 투부정사 하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니까 네가가 A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you 써주시고요. 다음 설거지를 하기를 이죠. 설거지를 하다는 do the dish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 동사 하기를 이 자리에 투부정사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to do the dish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목적어 자리입니다. want라는 동사 뒤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you, him, me, her, them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건 아니시죠? want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앞에 do not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겠죠? 자, 의문문 만들 건데요. 의문문은요, 나는 하고 네가를 바꿔서 만들어 볼까요? 너는 원하니 내가 설거지하기를 이렇게요. Do you want me to do the dishes?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배울 문법은요, used to 동사 원형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바로 문장 만들어 보죠. 그녀는 긴 머리를 가졌었어. 지금은 아니야. 요거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그녀는 이니까 she 다음 동사 가졌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 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요런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used to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자리에 가지다 란 뜻의 have를 써주시면 이게 가졌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란 뉘앙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목적어 써야겠죠? 긴 머리를 long hai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had를 쓰게 되면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은 아니야 라는 뉘앙스는 없고 과거에 그랬었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라는 뉘앙스까지 넣고 싶다면 used to 동사 원형 이 형태를 꼭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확인해 주셔야 돼요. used 이거는 표현법이긴 한데 아무튼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방법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do not 쓸 건데 여기 ed 보이시죠? ed를 떼다가 do한테 줘야겠죠? She did not use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Did she used to have long hai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배울 거 한번 영작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들 문장은요,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하늘로 나는 것을 원했어. 요거 만들어 볼 건데요. 보면은
내가 아이였을 때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나는 하늘로 나는 것을 원했어 라는 문장이 또 하나 있죠. 요럴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좀 볼게요. 내가 아이였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뭐 할 때, 이때 요걸 표현하는 방법이 whe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할 때예요.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 혹은 보어 그리고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됩니다. 문장을 만들 때는 무조건 주어부터 쓰는 거예요. 내가가 주어네요. I 다음 동사는 I였다니까 뭐뭐이다. 이다니까 비동사죠. 그런데 였다는 과거죠. 과거니까. 그리고 주어는 I니까 was를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I는 kid입니다. 근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요. a kid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의미로 콤마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I was a kid 이렇게 하면 내가 아이였을 때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나는 하늘로 나는 것을 원했어. 주어는 나는 I 다음 동사 원했어. 시제 잘 생각해 주시고요. want의 과거형이죠. wanted 해주셔야 해요. 다음 뭘 원한 건가요? 하늘로 나는 것을 원한 거죠. 날다는 fly죠. 근데 나는 것입니다. 이때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용할 수 있는데요. want 다음은 투부정사입니다. to fly 다음에 하늘로는요. to the sky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When I was a kid, I wanted to fly to the sky.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문법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부사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문장은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문법 용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영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배우고 싶다면 문법 용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부정문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은 부사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주절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부정문 볼게요. When I was kid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주절의 동사 wanted를 보니 과거 시제의 일반 동사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en I was a kid, I didn't want to fly to the sky. 이런 식으로요. 자, 의문문은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부사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주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만들 문장은요.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우선 무작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나는과 그가 둘 다 주어네요. 그럼 뭐가 진짜 이 문장의 주어일까요? 동사를 봐주셔야 돼요. 생각해.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각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나는입니다. I 다음 생각해는 think. 뭘 생각하는 거죠?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얘가 다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 명사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다. 요거는 문장이죠. 맞습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문장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지 그 맨 앞에 대시라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걸 써주신 다음 주어 동사 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때 대시하는 역할은 여기서부터 명사절 시작이에요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절의 주어를 써야겠죠. 그가 he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는 tell a lie예요. 근데 했다고니까 과거네요. 그럼 이 tell을 told로 써주셔야 합니다. I think that he told a lie. 이렇게요. 부정문 만들어 볼까요? 뭐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만든다면 문장의 동사인 think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반 동사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I don't think that he told a lie. 다음 의문문은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Do I think that he told a lie? 지난 시간에 부사절, 명사절 배웠으니 마지막 절, 형용사절 배워볼게요. 자, 형용사절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봐 주시면 간단할 거예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죠. 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을 알지 못해. 이 부분에 나는은 주어고 알지 못해는 동사죠. 목적어는 저 소년을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부분이 저 소년을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 이 네모친 부분이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죠. 주어는 나는이니까 I 써주시고요. 알지 못해 부정문이네요. 알다는 know고 부정문이니까 don't know 하면 되겠죠. 다음에 목적어는 저 소년을 that boy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형용사절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저 소년이잖아요. 사람이네요. 사람이라면 who를 써주시면 돼요. 이 who는 누구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절을 시작할 건데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다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면요. 문장 만드는 순서 그대로 갈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어는 없네요. 있는 이가 붙어 있는 명사는 안 보이니까 패스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사를 쓸 거예요. 동사는 쓰고 있는,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wear입니다. 자, 그런데 쓰고 있는 이니까 현재 진행 시제겠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우선 시제는 현재고요. 주어는 앞에 있는 이 who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who만 보면 알 수가 없고요. who가 뭘 가리키는 건지 좀 알아야 해요. that boy를 가리키는 거예요. that boy는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단수, 현재 is가 돼야 합니다. 다음 안 쓴 부분은 빨간 모자를 이것만 쓰면 되겠네요. A red cap.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만 잘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만드는지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꾸밈을 받는 명사를 먼저 써주시고요. 얘가 사람이면 who를 써주세요. 그 다음 이 뒤에다가 형용사절을 쓸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주어가 없으면 동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동사 써주시고 다음 목적어 써주시고 어려울 거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I don't know that boy who is wearing a red cap. 자, 오늘 만들어 볼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가 어제 본 그 영화보다 내가 어제 본 그 영화가 더 재미있었다. 요거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배울 건 더 재미있었다. 비교급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무작정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주어부터 써볼까요? 주어는 내가 어제 본 그 영화가. 얘가 주어죠. 자, 주어부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그 영화가 얘가 주어고요. 내가 어제 본 얘가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네요. 자, 그럼 꾸밈을 받는 명사부터 그 영화가 the movie. 다음 내가 어제 본 이거 형용사절인데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which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제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내가 I 동사는 본 보다는 watch를 이용할게요. 근데 본이니까 과거죠. watched. 다음 어제 yesterda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다음 동사를 쓰면은 더 재미있었다. 이 부분이 동사네요. 자, 그럼 재미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선 비동사 쓰고 interesting 해주면 되겠죠. 이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돼요. 우선 주어는 the movie 단수네요. 재미있었다 이거는 과거고요. 단수 과거니까 was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었다 비교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nteresting 형용사죠. 이 형용사 앞에다가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more interesting 이런 식으로요. 형용사가 좀 길다 싶으면 앞에다 more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짧은 단어라면 뒤에다 er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 안 쓴 부분이 네가 어제 본 그 영화 보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요거 먼저 써주셔야 돼요. 보다는 than입니다. 다음 뭐보다 그 영화보다 어떤 영화죠? 네가 어제 본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써주시고요. 네가 얘가 주어네요. you 본 watched 어제 yesterda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와 문장 엄청 길죠? 하지만 이거 다 기초 문법에서 배운 부분만 이용한 거예요. 오늘은 비교급 배웠고요.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was more interesting than the movie which you watched yesterda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늘 배울 문법은요. 최상급이에요. 우선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를 만들기를 원해. 자, 이거 오형식 기억나시나요? 오형식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는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원해, want고요. want 다음에 목적어가 네가, 얘가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you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가 뭐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to make 이렇게요. 뭘 만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를. 그럼 가장 큰 케이크는 어떻게 쓰냐면 큰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은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듭니다. 그 다음 케이크를 쓰면 되는데요. 최상급 앞에는 더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The biggest cake 이렇게요. 그리고 안 쓴 부분 세상에서니까 in the world 해주면 되겠죠. I want you to make the biggest cake in the world 이렇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이었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